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루를 사시면서 자신이 보고 느끼고 뭐 변화가 있었던 거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 번씩 말씀해 보세요. 주변에 뭔 일이 있으면 그 되게 궁금했는데 뭐 왜 그랬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거 자꾸만 궁금해서 캐라 했는데 자꾸 의식적으로라도 이제 그건 그냥 보이는 그거 그러니까 호기심이 이런 게 옛날보다가 한 반은 줄은 것 같아요. 그래요. 상당한 의식의 변화. 그 이상으로 뭐 그렇게 굳이 막 따지고 알 필요가 없다는 그냥 보일 것만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호기심 이런 게 한 반은 줄은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큰 의식의 변화입니다. 저는 저번에 나온 말씀드렸는데 자꾸 잘못된 거 오래전도 이게 참 잘못됐구나 그런 본인의 과거가 네. 다른 건 안 떠오르고 잘못된 거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 더 뭐 가슴이 따뜻해집니까? 아니면 네, 손발이 따뜻해져요. 네, 그러면 그건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면 근데 자신의 과거가 예를 들면 떠올리고 부정적 에너지가 나오면은 그것은 별로 의식의 변화가 아닌데 오히려 그거는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병적 증세예요. 그런 현상은. 근데 그 자신의 과거가 떠오르면서 왠지 그냥 그럴 수 있어 라든지 그러면서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고 가슴이 따뜻해지고 몸도 그러면 그 이제 업장이 소멸되는 현상들이에요. 의식이 맑아지면서. 그리고 먼저 여기 머리 인당혈이 이렇게 무겁고 했던 그런 현상도 그 순간에 싸움소리가 세요. 그랬었어요. 네, 스님 말씀하시고 그 싸움소리더라고요. 됐네요. 그게 이제 생각을 자꾸 이렇게 쓰니까 머리가 아파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용어에도 이제 자꾸 이제 자유로워져야지. 근데 금방은 확연하게 그런 어떻게 지금 스님이 하라고 그러는지 뭐 그냥 느끼라라든지 그냥 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확실히 모르는데 그게 뭐 이렇게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 명칭 너머에 뭐 같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게 본질이 어떻게 보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때 그게 그거였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미 돼 있는 걸 아는 거죠. 느끼는 거지. 계속 다운된 것 같은 느낌. 그거는 계속 다운돼요? 어떤 게 다운돼? 그전에는 그러니까 호기심도 많고 뭐 활동적이고 시간 나면 전화해서 만나기도 하고 이런 되게 막 활동적이었던 것 같은데 자꾸만 이제 이렇게 가라앉히려 그리고 뭐 좀 볼라 이러다 보니까 그 전보다가 되게 흥분돼 있잖아요. 되게 자꾸만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오히려 파이팅 하면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떨어지는 것 같은. 네. 그거는 이제 계속 그렇더라고요. 지금 이제 의식의 변화 때문에 전에 별로 경험하지 못한 부분을 지금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업되는 게 익숙해 있는 거죠. 걱정 안 하셔도 돼. 전혀. 필요할 때 화이팅이 필요할 때는요 폭발적으로 화이팅이 나옵니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 그거는 오히려 좋은 현상이에요. 바깥으로 외부로 향했던 나의 의식이 지금 내부로 오는 습이 들어버려 가지고 그게 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저도 정말 어떤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이 깨우침의 터닝 포인트가 있기 전에는요 여행 엄청 좋아했고 뭐 사람 만나는 거 좋아했고 엄청 그랬어요. 막 돌아다니는 거 좋아했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터닝 포인트가 딱 됐을 때는요 전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내 안에 옛날에 잘못했던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내 안의 여행이 정말 재밌어요. 내 안의 여행. 그러니까 나하고 만나는 일이 그렇게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이제 세월이 흘러서 지키고 보니까 내 안에 나를 만나고 싶었는데 나를 만날 줄 모르니까 자꾸 외부로 만났구나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나를 만나는 법을 아니까 바깥이 당연적으로 이제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행 전혀 재미없고 그 시간에 이렇게 나를 보면 더라고. 이제 그런 현상이에요. 그런 현상이 아마 구체적으로 또 그런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금강경 보면 지금 우리가 4분에 지금 저번 강의도 4분을 했잖아요. 4파트. 이 4, 5파트가 어떻게 보면 제일 좀 힘들다 할까, 난해하다 할까?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여기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의문도 제기하고 이랬잖아요. 뭐 예를 들면 무주상보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의문을 갖잖아요. 그게 평상시에 조금씩 의문이 들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는 게 도대체 뭔가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의문이 좀 들었나요? 평소에라도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마음을 억지로 내려고 해서 되는 것 같지 않다, 그런 느낌을 받은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내려고 해서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스스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무주상보시를 항상 이제 보시하면 무주상보시 떠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렇게 법회 때나 이럴 때 뭐 시주를 하면 시주자를 불러주거든요. 이름 정도는 불러준단 말이에요. 그럼 밝히지 마세요. 뭐 무주상보시 이러는데 밝히지 마세요라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이미 머무른 겁니까? 머무르지 않은 겁니까? 내가 무주상보시를 해야지 하는 거하고 그 주상보시한 거하고 마음 머무른 거는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은 현상이죠? 네. 같은 현상이에요. 내가 무주상보시해야지 하고 이렇게 보시하는 거예요. 누가 보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보시하는 그 마음이나 남을 인식하면서 그렇게 내는 마음이나 머무른 거는 같죠?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면은.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가긴 나오는 대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대로? 그럼 계속 머무르는 그 부분에 해결된 게 아니잖아. 최소한 이런 침묵이 흐른단 말이야. 그런 무주상이라는 것을 제시를 하면 최소한 이런 침묵은 흘러요. 그러니까 이 무주상보시하고 똑같은 개념이 응무소주 이생기심, 무소주 이생기심하고 똑같은 개념이 기독교에도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뭐 모르게 하라, 그런 말 있잖아요. 오른손 왼손은 뭐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말 있죠. 자기가 손으로 하는 거를 우리가 모르고 할 수 있을까? 대부분 손으로 하는 거는 인식을 하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의식적인 행위를 할 때는 또 정말 무의식적으로 손이 왔다 갔잖아. 누가 확 때리려 한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그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무소주 이생기심, 무주상보시 이런 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의미할까요? 아니면 의식적으로 하는 걸 의미할까? 의식적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 하자는 걸까? 의식적으로 하되 맺히지 말고 하라. 그렇지. 결국은 유의법에 대한 얘기야. 무의법이 아니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것을 거기에 그러니까 집착되거나 거기에 걸려있잖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해탈되자. 그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은 것을 제시하는 거야. 이게 이 가르침이 사실은. 무주상보시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보시하는 건 무주상보시다. 그러니까는 갑자기 저는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셔야 되겠다 할 때 보시에요.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보셔야겠다는 생각이 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데 이미 딱 인식됐는데. 그러니까 너무도 쉽게 어떤 가르침이나 이 부분들을 지식적인 이해, 아는 것,
이해 차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너무 오랫동안 습이 배버렸어요. 아는 것을 행으로 해라. 그게 보통 성현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아는 것을 지행합의라고 그러잖아요. 지행합의. 아는 것을 행으로 옮기는 거에 그 행의 포인트가 맞춰 있지 아는 것의 포인트가 맞춰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설명한 해설서도 행의 포인트가 맞은 해설 같아요. 아는 것의 포인트가 맞은 것 같아요. 맞춰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거, 아는 것. 네. 이해시키려는 거. 네, 이해시키려는 것. 그럼 금강경도 수보리에게 부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부주상보시나 공의 도리를 무아의 개념이나 이런 것을 아는 것에 포인트가 맞아 있겠습니까? 행하는 데 있겠어요. 행하는 당연하지 상식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찾아야 될 것은 행하는 법을 찾아야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찾는다면. 자, 그래서 일단 독송을 이제 5파트를 일단 해봅시다. 5파트를 60쪽이에요. 60쪽. 근데 이게 나눈 게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있는. 이게 나눠지는 게 아니야. 원래 한 얘기예요. 하나로 쭉 파트 없이. 최소한 지금 4파트하고요. 5파트가 같은 얘기예요. 같이 연결돼야 된다고. 그래서 4파트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금강관 57쪽이에요. 금강관야바라밀경이라 보차수보리 보사러버 악견대상 비상직견예이라. 여러분들 독송 집에서 개인적으로 하십니까? 못합니다. 하셔야 돼요. 재미없을 거니까 빨리 하세요. 그냥 빨리. 의미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떤 습이 들기 위해서 또 하는 부분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부차수보리 보살하고 응무소를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다 보면 잡생각이 많이 난다고요. 그럼 더 빨리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그 대신 이제 초보자들은 정해놔야 돼요. 몇 페이지를 하겠다든지 몇 파트까지는 가겠다든지. 안 그러면은 재미없어. 그까지 못해. 그 잡념이 많이 들어오니까 포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잡념 들어오고 뜻을 알고 관계없이 그냥 정해놓은 내가 독송하기 전에 독송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초보자들이 독송하는 법. 독송하기 전에 먼저 목표치를 설정하라. 목표치. 독송법. 초보자 독송법. 이제 이거 동영상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독송법에서 첫째는 읽을 목표치를 정해야 돼요. 목표치. 뭐 3분 3파트, 4파트, 5파트까지는 읽겠다라든지 페이지 수를 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목표치를 설정을 하세요. 읽기 전에. 딱 앉아서 읽기 전에. 그 다음에 가능하면 속도. 빨리, 속경, 속송. 빨리 읽어라. 가능하면. 나중에는 자기가 느리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초보자들, 처음 하려면. 이게 이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최소한, 이렇게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독송이고, 이제 독송도 해야 되고, 사경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사경도 하셔야 되고. 그냥 이건 습이 들게 하세요. 이제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하시면서 이 금강경 수행법을 같이 법회를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요게 습이 들잖아요? 사경하고. 그러면은 맛을 알게 돼요. 그때는 정말 하고 싶어서 하게 돼요. 하면은 마음이 그냥 정갈해지고 기분이 좋아.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건 초보자들은 좋아서 하는 거 아니야. 의무적으로 하는 거지. 태권도장에 가가지고 처음에 신띠들이 뭐 좋아서 발차기 하고 정권 지르기 하고 팔굽혀기 합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거지. 그와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지 됩니다. 자, 이제 4파트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게 부분적으로 좀 뭐가 의문이 생길 때는 다시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전체의 구성, 구조론, 구조가 어떻게 됐는가.
뜻은 별 관계없이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구나, 이런 흐름이구나 이렇게 다시 보고 또 뭐 풀리지 않은 게 있으면 또 안으로 들어가 보고 또 막히면 다시 나와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를 능숙능하게 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부차수보리 보살은 어법의 응무소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법, 법에 있어서 응무소주. 보통 이제 저도 이게 응당이 이렇게 있잖아요. 응아릉자가 응당이 뭐뭐 하라 이렇게 풀이를 하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 응자를 어떻게 쓰죠? 은은 응아릉자로 쓰죠. 응아릉. 그럼 이게 응아릉자로 내가 볼 때는 이거를 응아릉자로 해석하는 게 오히려 더 다이나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이론적인 데서 벗어날 수가 있어. 무소주에 응하다 예를 들면 이렇게 봐요. 무소주를 응할 때 마음을 머무르지 않게 무소주 머무르지 않는 것을 뭘 행하거나 뭐 자기가 뭐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응은 응당이 뭘 하는 거 반응하는 거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뭘 행을 하는 것을 표현한 게 응이란 말이에요. 저기 애들이 부르면 친구끼리는 누구야 부르면 대답을 어떻게 하죠? 응 그러죠. 이게 근데 중국에도 그러더라고. 중국 영화를 보니까 그러던데.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응아름자 같아. 하는데 상대가 이제 응으로 대답하잖아요. 네가 소리를 내 이름을 부르니까 난 너한테 응한다. 표시를 해주는 거지. 응 이렇게. 근데 어른한테는 뭐라 그래? 네. 예 그러죠. 얘는 무슨 예자예요? 무슨 예 같아요? 예든요. 예. 그러니까는 친구끼리는 그냥 막 반응하면 되고 어른이 부르면 바로 반응하는 거를 알아차린 다음에 뭐라 해야 돼? 예를 갖춘다. 예를 갖춘다는 거는 안에서 일하는 걸 바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한꺼풀 숙이고 자기를 되돌아본 상황에서 무엇을 표현한다는 거죠. 네. 그게 예예요. 그래서 예의는 고개를 바짝 터듭니까? 수그립니까? 수그리. 네. 그러면 우리가 자기를 되돌아보고 명상하거나 이럴 땐 고개를 바짝 터듭니까? 가슴 쪽으로 내려서 이렇게 수그립니까? 수그렸어요. 억지 논리가 아니라 생물학적 현상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퀴즈나 무엇을 생각하려면 눈동자가 어디로 움직이죠? 그래서 위로 이렇게 뇌 쪽으로 가는데 그것도 주로 우뇌 쪽이 잔어 쪽이에요. 잔해예요, 잔해. 그래서 이렇게. 짠해. 그리고 만화에도 그릴 때 보면 좌측 뇌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형광 담화 같은 거 이렇게 그래, 담화 백열등. 잔해예요, 잔해. 잔해 쪽으로 이렇게 뭘 계산하고 기억해내려고 하려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뭐지? 이렇게. 뭐지?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나요? 오른쪽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근데 대부분 보통 갸우뚱할 때 어떻게 갸우뚱해요? 왼쪽으로. 이렇게 갸우뚱하죠? 응? 이렇게 갸우뚱해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숙이죠? 이렇게 본다니까? 이거 눈이 시각이 자네 쪽을 보니까 이렇게 갸우뚱이 되지. 그러니까 우리 의식이 무엇인가를 추구할 때는 어느 감각이 움직인다? 오감 중에? 잤죠. 감각 중에? 감각 중에. 의. 아니 감각 중에 안. 그래, 눈이 간다니까요. 그래서 잠자고 있을 때 눈동자가 꿈을 꾸면 눈동자가 움직이잖아요. 그걸 보고 지금 뭐 렘수면 상태다 무슨 상태다 이렇게 하잖아요. 꿈꾸고 있다 어쩌고 그러잖아요. 이 눈이 움직이는 거예요. 눈이. 그러니까 뇌에서도 기억력을 찾아낼 때는 눈이 자기도 모르게 기억 있는 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 근데 코나 귀는 움직일 수 없잖아요. 코나 귀는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 중에
들어보다. 저는 그 말을 처음 알고서는 야 진짜 우리나라 말 대단하다 했어. 그리고 희한한 게 또 뭔지 아세요? 이 들어보다 할 때 보다 있잖아요. 예? 이게 보디사트바 할 때 그 보디, 붓다하고 같은 말이에요. 붓다하고 보다. 보살이 보디사트바 보디거든요. 보디 깨달음. 깨달음의 보디가 그 보다하고 얘가 어원이 같아요. 이거 어느 학자가 한 말이에요. 제 주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 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먹는 거하고 보다하고 합성어죠. 그 먹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본다는 것은 이 보디하고 같은 말이라니까 이게 깨닫다라는 의미라니까요. 먹는 걸 통해서 깨달은. 그렇지. 먹는 걸 통해서 그 먹는 것에 대한 그것을 완전히 알았다. 깨달았다. 그 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먹어보라. 그래서 우리 보다하고 이 보디하고 범어의 보디하고 같다니까 어원이. 심지어 보는 것도 보잖아요. 봐봐. 그렇지. 심지어 보는 것도 봐. 그거 맞는 말이네. 보는 것, 왜냐면 보는 것이 계속 이제 오리를 봐니까 상을 만드니까 그 보는 행위 자체를 알아차리라는 거지. 봐봐죠. 우리 말 중에서도 알아차림이 다 있어. 싸띠가 있어요. 윗바사나 스님 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언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에요. 수만 년의 그 역사가 누적이 돼야 이런 언어의 철학을 가질 수 있다잖아요. 지구상에 많은 언어가 계속 낳고 스물되고 나고 스물됐잖아요. 우리나라는 계속 그래도 유지해왔잖아요. 엄청난 어떤 그래서 단일민족의 어떤 그런 자긍심도 있고 그런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철학을 깊게 표현하고 알 수 있는 게 어차피 언어로 표현되니까 의식은 우리나라 언어일지 몰라. 어떻게 보면 뭘 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응무 요걸 응을 이제 응대하다. 내가 무엇을 그것을 이게 하다. 이런 쪽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이제 소스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계속 습이 들어가지고 뭔가 스님이 뭐 해석해주고 그것을 애우고 자기 걸로 이해해보고 비교해보고 이러는 의식적인 기본적으로 있다고. 그것부터 벗어나는 습이 돼야지. 그것에 안 벗어나서는 절대 진리를 볼 수 없어요. 깨우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금강경 수행법 자체가 그것을 여러분한테 습득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행어보시, 이것도 이제 행어보시예요. 그러니까 보시를 행한다, 행으로 보시를 한다. 그러니까 보시를 행한다. 행하고 있을 때죠. 행하는 중이죠. 보시라는 개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보시라는 것을 하기 전이나 하고 나서가 아니고 보시를 행할 때 행할 때 물질에 주하지 말고 보시를 해라. 여러분들이 이제 의문을 가진 도마 선수가 도움닫기 해가지고 이렇게 도움닫기 해가지고 남자 도움닫기 해가지고 여기 해가지고 몇 바퀴 휙 돌아가지고 이렇게 딱 쓰는 게 있죠. 올림픽 우리나라가 최고죠. 양 누군가 그 사람. 그럼 이 사람이 저기서부터 이제 한 10m 정도 막 뛰어오잖아요. 뛰어가지고 돌잖아요. 여기가 1초인가 뭐 그밖에 안 걸린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탁 튕겨가지고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데까지가. 그런데 여기서 옆으로 뭐 2바퀴 돌고 앞으로 뭐 2바퀴 돌고 뭐 이래가지고 딱 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서 요 고개를 부릴 때 생각으로 할까요? 전혀 생각이 없죠. 여기서 출발하기 전에는 혹시 생각할지 몰라. 혹시. 근데 내가 볼 땐 여기서도 생각 안 해. 출발하기 전에도요. 핵만 있는 거지, 핵만. 이 사람이 생각을 하면 뛰어올 때 생각했거나 여기서 더군다나
공중에 떴을 때 생각했으면 100% 어떻게 된다? 다치지. 네, 다쳐요. 100% 다쳐요. 행어 보시, 왜 행어 보시 이렇게 했을까? 색성향 미촉 법까지 해가지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라 이 말이잖아. 네. 그러면 색 물질은 의미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뭐 물질을 이렇게 준다 안 준다 이렇게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라. 그러면 듣는 거 이 소리 가지고 어떻게 머무르지 그 소리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하고 안 하고 이게 개념이 씁니까? 안 써요. 해설생도 어떻게 돼 있어요? 잘 기억 안 나요? 모형 그림자. 그렇지. 어떻게 억지로 해석을 하겠지. 근데 상식적으로 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 냄새, 향, 냄새 뭐 맛있는 냄새 주면 좋을까 나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 냄새를 주는 걸 얘기하나? 과자를 주는 걸?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그죠? 지금 이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보시의 어떤 성격을 설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런 걸 파악을 해야 돼. 내가 말하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이 그 주인이 돼서 이거를 해석을 한다고 하는 주인이 돼서 하면은 이게 이런 의문이 나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 안 갖잖아. 그냥 해설서 보고 이 해설은 어떻게 되고 저 해설은 어떻게 되나. 나는 한문은 잘 모르니까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런 마음 가지고 이런 주인의식 이건 주인의식이 아니거든. 이런 마음을 써가지고는 안 돼요. 전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 색성향 미촉법 보시라는 말은 보시의 형태나 종류를 얘기한 게 아니야 분명히. 이거를 이해시키기 보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주장을 일반인들은 거의 듣질 못했기 때문에 제 말이 내가 말하는 순수한 그 주장이지 내 주장 이 주장이 다가가지 않을 거예요. 왜? 본인들의 기준이 이미 있잖아. 그러니까 그 기준 가지고 내가 틀렸다 안 틀렸 맞다 이것만 구분하지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내 주장을 순수하게 보거나 받아들이는 기능을 의식해서 일반인들은 보통 안 한다. 특히 동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은 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본인이 기준이 이미 있다는 것을 인식은 못하는 거지. 오로지 스님이 하는 주장이 맞다 안 맞다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 맞다 안 맞다도 자기 기준이 아니에요. 그죠? 어떤 누군가가 설명해 놓고 자기가 이해한 게 기준이지. 수보리야 보살은 응당이라고 해도 되고 응하다 해도 돼. 이와 같은 보시에 응할 때 이렇게 그죠? 응여시 보시를 예. 이와 같은 보시에 응할 때 내가 할 때라든지 네가 응한다 이 말이야. 대응한다 할 때 재밌잖아. 이게 응당이 이와 같이 보시라 그렇게 다 해석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보시에 응할 때 이렇게 해석을 만약에 한다고 치면 부주어상 상에 머무르지 마라. 왜냐하면 하이고 만약에 보살이 부주상 보시하면 기복도 불가사량 그 복이 우리가 사량하기 힘들다. 수보리야 어이우나 동방허공 가사량부 먼저 허공을 수보리한테 물어봤죠. 허공을 너 사량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수보리가 바로 불야세존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부처님이 얘기하죠. 그러면 남서북방은 또 남서북방 사유 상하 허공까지 그 세부적으로 얘기하죠. 남서북방 네. 허공이나 남서북방이나 다 허공이죠. 네. 근데 처음에는 허공이라는 걸 딱 얘기하고
그래서 대답을 했어.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나눠서 다시 사유할 수 있냐고 나눠서 물어봤어요. 이 심리가 뭘까요? 이 구조가? 더 세부적으로. 여러분 자식이나 대상으로 한번 설명할 때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뭘 여러분이 뭐에 대해서 너 뭘 아니? 이렇게 물어봤어. 그 다음에 안다고 대답을 했는데 그걸 다시 또 세부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짚어본다 그럴까? 짚으면서 다시 물어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 그럴 때 우리 심장은. 심화학습. 심화학습? 그럼 심화학습이 뭐예요? 어떤 상황이었을 때 심화학습 하는 거예요? 좀 더 깊이 알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하다. 중요하니까 다시. 예. 중요하니까 다시 기억하려면 어떤 상태가 된다는 건가? 그걸 한 번 더 경험해라. 그렇죠. 경험하는 거죠. 경험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제 억지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예. 아니, 맞죠? 분명하죠? 일단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경험인지는 이제 그런 걸 모르고 그냥 그렇죠. 경험. 예. 용어에 어차피 그렇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죠. 예. 이해가 예. 완전히 이해가 자기 거 아닙니까? 그게. 뭐를 이야기를 해? 너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건 이거야. 그랬는데 알아요. 했어요. 그러니까 야 그건 요거고 요런 종류가 있다거나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시 물어봐.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다시 물어보냐고. 걔가 경험했느냐를 다시 확인시키거나 아니면 경험을 안 했으면 다시 너 경험을 해보라고 하는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 심리는 여러분이 의식할 수 있는 심리예요? 무의식에서 움직여진? 무의식의 심리예요. 근데 지금 스님이 이렇게 설명하니까 결국은 찾아냈잖아요. 본인들이 무의식적으로 다 하는 무의식의 그 언어 습관이라든지 서로 관계 속에서의 이것을 제가 이렇게 함으로써 되짚어가지고 결국은 경험실을 꺼집어냈고 경험하게 만들었죠. 이게 여러분하고 습득되니까 지금 여러분하고 금강경 수행법이라는 이 만남을 통해서 이게 자꾸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되니까 여러분이 현실 삶에서 그렇게 의식을 자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뭐 효과로 보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그 힘이 대단할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제 점점 대화할 때 보세요. 일상에서 자기 이미 경험했을지도 모르고. 그 저번에는 막 재밌어 혼자 막 하다가 요새는 되게 웃겨 내가 그러고 있는 게 유치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일이 자주 범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을 그러니까 비즈니스라면 비즈니스를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비즈니스라는 건 뭡니까? 저 사람도 나를 속이려고 그러고 나도 저 사람 속이려고 하는데 서로 속이려고 하는 그 마음의 대립 관계 있죠. 근데 서로 똑같이 상대를 속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속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 자체가 상대가 있죠. 나한테 하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나를 전혀 못 보죠. 나를 전혀 못 보고 상대를 공격하니까 내 방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비즈니스에 항상 지는 거예요. 너무도 상식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 특히 금강경 이게 수행을 하면요 세상살이를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성공할 수밖에 없다니까. 장사를 하든 뭐를 하든 모든 게 비즈니스라는 게 뭐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의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은 몸뚱이가 만나는 게 아니고 뭐가 만나는 거예요? 마음이 만나는 거야. 마음 심리, 마음의 이치. 마음의 이치만 통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 마음은 의식의 마음이 주로 작용합니까? 무의식의 마음이 작용합니까? 무의식의 마음이 대부분 90% 이상이 무의식으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도. 그럼 지금 우리 하는 이 연습이 의식을 보는 연습이에요? 무의식을 보는 연습이죠?
이 의미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이 어마어마한 이 의미가. 그러니까 여태까지 동영상을 처음에는 보다가 에이 재미없어고 그냥 안 보는 사람은 별로 이제 재미가 없는 거지. 진짜 재미가 없는 거지. 동영상 보고 그걸 느낄 수가 없잖아요. 개 중에도 있어요. 그래도. 저희 동영상 보고 왔잖아요. 동영상 보고 오셔. 아, 개 중에도 있어요. 탁월하신 분이니까. 동영상을 보지 않고 자기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고 영상을 안 보고 나를 보는 거야. 그럼 재밌거든. 불가사령 어이거나 동방호군가사를 이렇게 또 했단 말이야. 그래놓고 세존 수보리 보살 모주상 보시 복덕 역부여시 불가사령 수보리 보살 다능 여수교주 이렇게 다능 여수교주 이렇게 끝을 맺죠. 이 사파트에. 근데 이 다만 응당이 이와 같은 가르침에 머무러라 이 얘기죠. 해석을 보면 이 여러분 이 금강경 대부분 다 중학교면 다 아는 한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해석할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해설서는 그냥 비교해보는 거야.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나? 이렇게 그거를 그 사람 걸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참고로만 하라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이 응당이 뭐뭐 해라 이 응자를 응할응자로 해석을 하면은 오히려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근거가 오히려 더 시려요. 여기 단응 썼을 때. 다만 응당이 이런 말을 씁니까? 다만 뭐 하라 이렇게 바로 나가지. 다만하고 응당이하고 품사는 같은 내가 볼 때는 의미 품사는 같은 거로 속할 것 같아. 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렇죠. 응당이 뭐하여라. 다만 뭐하여라 이러지. 다만 응당이 뭐하여라. 이런 우리 문장은 잘 안 쓰죠.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응당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뭐 앞에다가 부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썼다 그러면 또 내가 뭐 할 말은 없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은 요거를 응할 응자 아까 대응하다 그런 응자로 해석하면 이 다만으로서만 딱 되죠. 다만 그렇게 응해라. 네가 응하라고. 여기서 가리키는 거기에서 마음에 머무르는 것에만 응하라고. 다만.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상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고 이 다능 여수교주 이 부분은 번본에는 없어요. 이런 의미는. 여기에 보면 교주 이 머무를 주자가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많이 힘들어 한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래서 번본을 다시 또 확인을 해봤어요. 어떻게 됐냐면 수부띠여 그러므로 깨달음을 향한 임의 삶에 들어선 사람은 이거 보살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깨달음에 향한 임의 삶에 들어선 사람 이거를 보살이라고 번역을 한 거지 한역을 한 거지. 사람은 인상에 대한 지각에 의존하지 않는 길을 따라 그와 같이 보시해야 한다 이렇게 했어. 그냥 그와 같이 보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끝났다고. 여기는 다능 가르칠 교가 들어갔죠. 그리고 머무르라 그랬죠. 번본에는 없다고 이게. 가르친 것에 그렇게 머무르라 그런 얘기가 없다고요. 번본에. 그럼 이게 누구 해석이라고요? 누구 번역이라고? 구마라집 번역. 확실히 구마라집이 의역한 거죠. 의역한 거예요. 그럼 현장역에는 요거랑 비슷해. 이 번본하고. 현장은 대부분 지적으로 갔으니까. 그러면은 누가 옳다 그렇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이 구마라지바가 더 본질에 가깝게 역을 했다고 생각을 해. 한역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는 오히려 이 번본에는 없는 부분들이 들어가고 빼고 한 그런 구마라집의 한역이 오히려 나는 이 금강경의 본질에 더 가깝게 한역을 했다고 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단응 이어서 겨 주를 단응 이어서 겨 행으로 만약에 했다면 머물지 말고 그냥 행을 써.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여러분이 번역을 해보면 이제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금강경을 내가 주인이 돼서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에요. 그렇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나 같으면 여기다 교주로 안 하고 행으로 했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왜 구마라 집안은 어떤 안목, 어떤 선지식의 안목으로서 이 자꾸 앞에도 의무소주 그랬어요. 여기에 번번에도 이 주자가 앞에 없어요. 수행하라 이렇게 돼 있지 머물러라 이렇게 안 돼 있다니까. 의무소주 이생기심이 처음에 설명을 할 때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날 텐데 여기 번번에는 그냥 수행하라 이와 같이 수행하라로 돼 있지 수행하라라고 돼 있지 어떻게 수행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나 여기는 소주 이렇게 해가지고 머물러라 이렇게 안 돼 있다고요. 근데 이 구마라 집은 이 주자를 꼭 넣었다고 머무르라고. 희한하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걸 행으로 만약에 번역을 했으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한테서 이렇게 자꾸 나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이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금강경의 주인.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게. 우리는 눈으로 보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렇지. 그게 딱 붙어버린다 그랬죠? 그게 이제 관념, 상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 착이. 그러면 이제 이게 딱 머물러라 딱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 이 주자를 딱 보는 순간 우리들이 어때? 그래 착이 생기지. 무슨 착? 머무르는 거. 머무는 게 뭐지? 머무름. 벌써 딱 응무소주 하면 벌써 응당이 머무름 바 없이 머무름이 딱 들어가잖아. 여기서도 여소 교주 딱 해보면 이 주자가 딱 들어갔어. 그러면 가리킴이라는 것이 이 앞쪽에 분명히 있다라는 게 이 주자가 들어가니까 어때요? 더 확실하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전연구소에서는 해야 될 대화를 지금 여러분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전연구소 초기에 경전을 우리가 어떻게 번역을 할 건가에 대한 뭐 그런 것을 스님들하고 연구한다면 이런 의론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제 교주 그랬단 말이에요. 교주 가리킨 것에 이와 같이 가리킨 것에 이와 같이 이와 같은 가르침에 머무러라 이렇게 돼 있죠. 머무름 이렇게 하면 우리 의식이 어떻게 된다는 의식이 어떻게 지금 반응해요? 뭐에 머무를 걸 찾죠. 네. 가르침. 그렇지. 그럼 가르침이 뭐지? 이렇게 의식이 가죠. 그럼 이 가르침은 진행형입니까? 이미 고정된 겁니까? 완료형이죠. 그 완료된 거는 상입니까? 허상입니까? 상이죠. 그러면 상에 머무르지 말라고 해놓고 여태까지 상에 머무르지 말라고 그랬잖아. 어떤 상이든 상에 머무르지 말라고 해놓고 이 주자를 딱 써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의식이 어떻게 해요? 바로 가르침이라는 상에 붙어버렸죠. 머물러 버렸죠. 그럼 어쨌든 머무르면 실상을 놓친 거죠? 예. 그러면 구마라지 그걸 몰랐을까? 몰랐을 수도 있고 알았을 수도 있어요. 알았으면 굳이 이것을 왜 썼을까? 우리의 의식의 어떤 패턴이나 작용을 역이용한다고 그럴까? 글로 거기까지 갔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제가 이 의문 제시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머무를 주자를 썼다고 했는데 요 앞에 단 이 응자를 응하다, 응하름
응아응으로 해석을 하면 이 머무름에 대한 것을 보완할 수 있나요, 없나요? 보완할 수 있어. 있어요. 어떻게 보완이 되죠? 진행. 그렇지, 진행을. 이 음자가 응할 음자로 우리가 해석을 하거나 이러면은 가르침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상이 있어요, 없어요? 금강경도 지금 상 가지고 우리 하는 겁니다. 중생 세계에서 상 없이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거 가지고 하는 거야. 우리는 상을 초월하자고 하는데 뭐 가지고 초월하자는 거야? 상 가지고 초월하자는 거야. 이거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서 맨날 무아가 너 버려라, 너 없다 이거 가르치고 노래 부르고 나 없음이요, 나 없음이요, 나 그 맨날 입으로 나 없음 주장해도 나가 없어져요? 많이 있어요. 중생 개는 욕계 색계는 무조건 뭐가 있다? 네, 상 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물질 없으면 안 돼. 걸어갈 수가 없어. 우리가 걸을 때 뭘 밀고 걸어가요? 땅. 땅. 땅이 물질이죠? 예. 물질 없으면 이거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등급도 아니에요. 나 자체가 물질이기 때문에 뉴턴 가게 열 에너지 역학이라든지 무슨 뭐 뉴턴 법칙이라든지 그 법칙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걸 자꾸 무시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불교가 자꾸 공허하다고 그러지. 불교 자꾸 이렇게만 하면은 험해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혼란에만 빠져요. 그러니까 있는 건 있는 거예요. 있는 건 있는 걸로 정확히 보는 눈을 가르쳐줘야지. 오히려 있는 걸 정확히 보게 하려니까는 있음이라는 것, 있는 것을 인식하는 구조적 한계라든지 체계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있는 거를 정확하게 보게 하려면 있는 것을 어떤 기계, 센서, 레이더들이 감지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지?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예요? 그 감지하는 레이더들, 센서가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지를 또 알 필요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지 그것을 통해서 이걸 인지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인지하니까. 어떤 체계로 이 있는 것을 제대로 이 센서들이 받아들이고 감지하는지를 제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센서 쪽으로 이제 왔어, 이제 관심사가. 센서 쪽으로 딱 오니까 이 센서는 여러분 눈으로 봅시다. 우리가 저기 그 눈을 통해서 이제 의식으로 들어오잖아. 의식으로 들어온 거는 물질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의식은 감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움직이는 것도 고정으로 보고. 고정으로 보지. 움직이는 고정. 이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 판단 논리의 한계죠. 그 고정으로 본다는 거를 여기서 불교에서 뭐라 그래? 고정으로 보놓고 보는 거를? 그게 상이야, 그게. 그게 상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고정은 없다. 그래서 상이 없다. 고정은 없다. 그러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없는데 있는 거라고 설정해 놓은 게 상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 속으로 왔을 때, 의식 속으로 생각하는 속에 왔을 때는 다 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상 가지고, 고정된 거 가지고. 흐르는 거 가지고는 못 한다니까? 안 보이는 거 갖고 못 한다고요. 보이는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제 법공, 아공 이렇게 하거든. 또 들어가면 이 공이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개념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없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게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을 인식할 수 있는 거는 유 때문에 인식하는 거예요. 있는 것에 반대적인 추론으로 무가 만들어진 거지. 그러면 이 무가 정말 아무것도 인지 안 되는 그 무입니까? 아니요. 다 인지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의식이 갖는 한계라고. 그럼 그 의식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이미 있는 것은 지금 변화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의식 속에서 움직여지는 이런 모든 것은 지금 바로 우리가 조금 아까 인식했던 현실적인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인식되는 게 다 이거하고 실체가 이코르가 안 되니까 허망한 거야, 안 허망한 거야? 허망한 거죠. 그러니까 제5회 가면은 개시허망 약견재상,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재상 비상직전예래 이러는. 이 지금 이런 물체가 허망하다는 게 아니고, 이게 왜 없어? 있잖아. 이게 있는데 왜 없어? 내가 왜 없어? 있잖아요. 먹고 자고 다 생각하고 다 있는데 왜 없어? 이게 허망하다는 게 아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얘기하잖아. 뭐 현미경으로 뭐 분해를 하면은 무슨 뭐 양자 역학도 나오고 무슨 뭐 불확정성 원리도 나오고 뭐 쿼크 나오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정해줄 수 없다. 허망하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밥 안 먹어도 되겠네. 이제 나는 허망하니까. 그 허망한 게 어떻게 움직여? 서로 작용과 반작용 역할하고 가속도의 힘이 어떻게 붙어? 어떻게? 그리고 중력이 어떻게 작용해? 허망한데. 세포를 뭐 열심히 뭐 만배 천배 확대하면 그 안에 공간밖에 없다. 공간밖에 없으면은 그 뭐 중력도 다 통과하겠네. 그럼 이런 게 왜 중력을 받아요? 얼마나 그 해석들이, 그 시각들이 1차원적인 거에서 머물러 있고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인식하는 센서들, 우리의 최소한 육군, 육경, 육식, 18경계나 그 다음에 인식되어지는 어떤 의식들의 작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간과해놓고 보여지는 현상을 가지고만 이야기 되니까 지금 보여지는 현상과 보이지 않는 현상과의 지금 코드가 가슴이가 다르니까 다른 거예요. 같이 있는데 중첩되어 있을 뿐인데 차원은 다른 얘기야. 그러면은 예를 들면 금강경은 계속 3차원을 얘기했는데 이 3차원을 얘기한 것 같다 2차원에다 계속 적용을 해. 3차원에서 보니까 의식에 주로 이제 예를 들면 3차원은 의식을 예를 들면 얘기했다. 예를 들읍시다. 의식에서는 아까 그 뭐 개념 이런 게 나왔죠? 이런 얘기는 이 물질이 보여지는 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물질계는 물질계 얘기를 해야 돼. 이 3차원의 것을 2차원으로 끌고 와서 얘기하면 안 맞는다니까, 논리가. 그런데 이 2차원이 3차원하고 연결되어 있고 완전히 뿌리다라는 거예요. 그 뿌리에서 이 3차원을 제대로 딱 보면, 인식을 하면, 인식의 구조가 형성이 되면 이 센서들의 한계, 마음의 작용의 특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예를 들면 깨우쳐서 깨달아서 다 인식을 이해했어. 다 알았어.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았어요. 센서가. 그러면 여기서 2차원에서 물리적인 현상에서 얘가 이렇게 변한다든지 이렇게 온다든지 했을 때 이거를 인식하는 우리가 요 눈으로 보는 센서의 한계는 지금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이 정도까지밖에 못 보는 거고 이렇게 착각해서 보는 것 뿐이고 이것을 인지하게 되죠. 그러면 이 실상을 제대로 보죠. 그럼 아까 내가 뭐랬어요? 있는 것을 그대로 있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다.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은 모든 물질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라는 인식론의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를 인식론 쪽으로 보면 아주 쉬워요. 이 금강경도 우리가 뭐 실존론이라든지 실제 이런 차원의
그런 것을 어떻게 인식되는지,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 부분으로 자꾸 이렇게 나와서 보면 그러니까는 인식 쪽을 자꾸 관심 갖다 보니까는 이 의식이 이렇게 겹이 여러 가지로 쌓여가지고 우리의 경험치, 학문 이런 거에 쌓여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작용들을 우리가 이미 놓쳤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어떻게 수행할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하다 보면 수행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수행법이. 이때 수행법이 나와요. 이제 5분으로 일단은 58쪽 아니죠? 60쪽이죠? 수보리야 어이우나 가히 신상견 열애부 그랬단 말이에요. 수보리야 몸뚱이로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는 불야 그랬죠. 못 봅니다. 아닙니다. 부정했죠? 세존 불가의 신상 득견열애 몸뚱이로서 부처님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열애가 말씀하신 그 바의 몸뚱이의 상이라는 것은 몸뚱이의 상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불고 그랬어요. 다시 수보리에게 고했다 이 말이에요. 불고 수보리. 범서이상 계시야망 약견재상 비상직견열애 이렇게 됐어요. 그냥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됩니까? 해석이 그냥 해석 이해가 안 돼요? 그냥 해석상은 이해가 네. 돼요. 해석상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그러잖아. 몸뚱이라는 걸 가지고 열애를 볼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수보리가 못 봅니다. 몸뚱이로 볼 수 열애가 못 봅니다 이렇게 대답해놓고, 응? 그죠? 그래놓고 하이고 그 이유를 얘기한 거예요. 열애께서 말한 그 몸뚱이라는 것은 진정한 몸뚱이의 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요까지가 이제 그 대화의 이제 연결고리예요. 그리고 불고 범소이상 계시야망 이렇게 부처님이 한 거는 그냥 답 얘기해 준 거죠. 그냥 가르침 준 거죠, 이거는. 요것도 계시야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요것도 번번은 조금 달라요. 근데 범서이상 계시야망 요거 이제 사교부에 이제 많이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건데 요 범서이상 계시야망 요거 전까지만 딱 보면은 뭔가 그 의문 드는 게 없어요? 부처님이 질문하고 수보리가 대답하고 그 수보리가 대답한 이유까지 나오고 범서이상이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근데 상이 없다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상이 있음으로써 그렇죠. 네. 예. 근데 상으로서는 전혀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되죠? 몸으로는 볼 수가 없다. 근데 몸이 없으면 또 볼 수가 없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용어를 봅시다. 수보리야 어이구나 가히 신이죠. 몸뚱이 신상 이렇게 신상 몸뚱이의 모양 몸뚱이의 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못 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까 불가의 신상 득견열애 열애의 몸뚱이 상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예? 그래놓고 그 이유가 하이 이유잖아요. 수보리가 다시 그 이유를 지금 첨부 설명하는 거예요. 열애가 말한 그 신상이라는 거, 신상은 즉비 신상입니다. 만약에
열애가 말한 그 신상하고 아까 즉비신상이 나왔죠. 즉비신상. 즉비 이거 똑같은 신상이야. 이 신상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신상하고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잖아. 열애가 말한 이 신상은, 그러니까 이 수부리가 본질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그 열애라는 모습은 이 신상의 모습이에요? 다른 모습이에요? 다른 모습이잖아. 그러면 이 신상이란 말을 쓰면 안 되죠. 그렇죠? 몸뚱이란 말이 아니든지 무슨 체상이라고 그러든지 본상이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열애상이라고 그러든지 그런 말이 들어가줘야 되겠죠. 여기 뒤에 즉비신상 이렇게 할 때 그래야 이 신상하고 헷갈리진 않는다 이 말이야. 내 말은 우리가 이 후학들이 공부할 때 열애가 말한 그 신상은 껍데기 신상입니다 라든지 본질 신상이 아닙니다 라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신상을 똑같이 썼어.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할 때 이거를 읽고 인식할 때 어떻게 해? 그냥 똑같은 상을 보고 아니다라고 부정하니까 여기서 혼돈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열애가 즉비신상이 아니라 열애가 말한 신상은 겉으로 보이는 그런 신상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쉽잖아. 그죠? 근데 그냥 같은 신상을 써놔버리니까 우리가 열애라고 하는 저 열애 부처님의 모양의 상이 고정적으로 있잖아. 우리는 분명히 그걸 보고 열애라고 느끼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부정을 딱 해버리니까 혼돈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혼돈을 왜 오게 했다라든지 왜 일으키냐라든지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살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가 아니고 여러분 의식작용을 어떻게 가져야 된다는 거를 내가 지금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자, 읽어보십시오. 아니다? 그게 올라왔어요? 지금 종소리는 관심이 없네? 지금 여기 혼돈에 지금 정신 팔려 있잖아. 그래서 종을 치는 거야. 그래서. 이 종소리 치는 그 당시, 그 순간 여러분이 본 걸 얘기해야 된다니까? 그냥 저기에 집착해 있는 나를 보고. 그렇지. 최소한 그건 확실한 거잖아. 그러면 그 집착된 것은 일단 빠져? 나왔잖아. 그러면은 요런 의식의 흐름을 구마라집이 몰랐을까요? 알았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이렇게 한마디 하나 해석하고 이렇게 해주면 한 문장 어떤 것을 능으로 인해 가지고 이걸 읽는 수행자들이 후학들이 어떻게 의식에 빠지고 집착할지를 이분은 몰랐을까 알았을까? 알았어요. 그 부분을 누군가가 이렇게 다시 점검해 준다면 후학들이 훨씬 어떻겠어요? 훨씬 아주 확실하고 깊이 있게. 그- 보통 금강경 해설 때 이렇게 하시나요? 딴 데서도 이렇게? 이 신상에 대해서 이렇게? 아니요, 전혀 저는 전혀 없어요. 예 5년 동안 저 금강경 공부를 다녔고 전혀 진짜 몰라. 예,
졸면서 다녔지. 금강경을 처음 들으니까 이게 다른 데는 다 이렇게 비교치가 되는 줄 알고. 없으니까. 그래서 야, 기가 막히게 이 단어를 그렇게 썼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많이 아주 그렇게 해서 이 흐름상 보면은 수보리가 왜 그 부처님 몸이라고 한 것은 부처님 몸이 즉비신상 이렇게 딱 얘기했잖아요. 즉비신상입니다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부처님이 바로 불고 수보리 범서이상 개시야망 약견지상 비상직견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구조상으로 보면 수보리가 그 부처님 몸뚱이 너 내 몸뚱이로 부처를 보니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는 수보리가 아니요 못 봐요 그랬어. 그럼 일단은 눈으로 보이는 현상에서 수보리는 벗어나 있다는 것을 그 부처님이나 우리는 알 수 있죠. 네. 우리 같으면은 여러분이 제 몸뚱이 봅니까?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거의 당연히 봅니다. 보인다고 얘기하지. 예. 근데 안 보입니다. 볼 수 없습니다. 딱 얘기해봐. 해봐요. 볼 수 볼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스님 몸뚱이를 봅니까? 볼 수 없습니다. 봅니다. 그러면 또 무슨 경계 떠났다는 거야? 상하게 눈에 보는 경계는 떠났다는 거야. 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 무슨 대화가 나올까요? 그 다음 대화는. 이게 그렇지 의식에 대한 대화가 나와야 되죠. 그죠? 네. 분명히 이제 구조상 보면 그렇게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수보리가 그 다음 하이고 하고 이유를 댄 게 그 의식의 차원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 의식에 얘기한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물질의 차원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물질처럼 물질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야.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 그래서 현재 보이고 있는 그 실상의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불거스보리, 그래서 신상, 즉비 신상. 열애소설 신상, 직비신상 그 말은 네. 이게 왜 그런지 설명한 거잖아요. 지금 자기가 하이고 해가지고 지가 아닙니다 못 봅니다 한 것을 자신이 그렇게 대답한 것을 부연 설명하는 거잖아요. 네. 그 이유를 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직비신상이라고 딱 얘기해요. 네. 그게 지금 이제 의식 차원으로 이제 딱 들어가서 얘기한 그 설명을 한 거냐, 그냥 물질적인 차원에서 그냥 설명한 거냐, 제가 물질적인 차원에서 의식에서 의식에서 한 거예요? 네. 아니 물질적인 왜 그렇게 생각을 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허망하다 그러니까. 즉비신상이라 그랬습니다. 뭐가 허망해? 눈에, 그거는 지금 부처님 대답에서 무슨 답을 얘기해 준 거고. 눈에 보이는 그 상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즉비신상이라 했습니다. 아니라고 해도 말은 그렇게 해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걸 말씀하셨잖아요. 자 봅시다. 그러면은 다음 부처님이 얘기를 했어요. 범소유상 개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여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이거는 물질적인 그 1차원적으로 아까 말한 그 차원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의식 개념에 있는 차원을 얘기한 것 같아요. 의식의 개념이야. 어때 여러분? 여러분이 느끼고 경험한 걸 얘기했어요. 여러분 속에. 이게 부처님이니까 당연히 뭐 본질적인 걸 얘기했지 이런 그런 차원으로 가지 말고 고정관념으로 가지 말고 선입견으로 가지 말고 구조상으로 이렇게 놓고 보고 얘기를 해봐. 의식의 차원. 의식의 차원으로 얘기한 것 같다. 또 의식의 차원이야. 그러면 아까 수보리가 자기가 대답한 것이 의식의 차원이라고 그 이유 하이고 해가지고 직비신상이 의식의 차원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고 그냥 물질적인 차원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죠. 네. 그럼 이제 요걸로 인해 가지고 어때요? 그게 어느 쪽으로 이제 판가름이 나서겠지. 예, 그렇죠. 무의식.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나옵니까? 이게 구조상 이렇게 보니까 네.
이런 거는 경전연구소 근데 솔직히 해야 될 대화라니까. 그러니까 세존이 되짚어 준 거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뚝 잘라버리고 범소유산 개시험왕 약견상 비상칙견 열어야 이렇게 딱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이 계속 뭐야? 다 다른 해석서 다 보세요. 이 즉비신상 열애자 신상은 즉비신상 이 얘기를 어떻게 개념으로 설명했는가를 해석을 했는가를 이미 본질을 보고 얘기한 걸로 설명하고 있어요. 수보리가. 그죠? 그렇게 설명밖에 안 돼 또 이게. 그러면 부처님이 굳이 뒤에서 이 범소유상 개시함왕 약견상 이걸 굳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렇게 그냥 불교적인 지식 없어도 이렇게 구조 이 흐름상 형태를 하고 봐도 이게 보여. 근데 제가 공부할 때 이게 다 보여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수많은 세월을 여러분 같이 똑같이 이렇게 헤매고 전혀 안 보였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분석되고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판단되는 게. 그거는 나름대로 최소한 10년 이상을 독경을 하고 명상을 하고 참선을 하고 연부선을 하고 계속 수행과 교리와 계속적으로 반복해 가면서 어느 단계 돼서 이게 보인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딱 어느 정도 딱 하니까 보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헷갈렸고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잠도 안 오고 그 머리 여기 눌리는 거 저도 똑같이 경험했어요. 생각을 엄청나게 하니까 열애도 흘려보고 저래도 아니 즉 여섯 신상 부처님 연애설이 말한 그 신상이나 그걸 바로 즉비 신상이라고 하는 뭔 근거로 하지? 이게 뭔 얘기지? 예를 들면 다 생각이잖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니까 나도 똑같이. 그럼 나 혼자 어떻게 이렇게 뚝딱 됐느냐? 안 그래. 그 세월이 흘렀잖아요. 나의 그 스님으로서의 세월 속에 큰 스님과의 관계, 그 속에서의 현실적인 어떤 이 일들, 또 가르침, 수행, 구체적인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다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전부 생각으로 다 해결하려고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새로운 해설서 봤다고 하는 사람이 그게 스님이었습니까? 뭐 일반이었습니까? 물어봤을 때는 무슨 박사 뭐 학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설명한 건 다 그냥 학문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의식의 습이 이미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학자들은 못 벗어나요 거의. 경험치가 또 없잖아요. 스님. 그렇죠. 수행이. 자, 읽어보십시오 또. 미리 예습 좀 해봐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들어도 아무 생각이 안 읽어본 거나 지금 들은 거나 아직까지도 정신이 없다. 지금 종을 친 순간 내 안에서 일어났던 걸 얘기하라고 한 거예요. 지금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의지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아, 모르겠다. 이거구나. 스님의 힘에 된 말씀이. 우리는 무조건 우리의 육근, 육경, 육식은 대상을 보면 그 대상이라는 것은 이런 보이는 것도 이게 90%지 거의. 그러나 이 대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개념, 이름 이것도 다 대상이에요. 마음, 우리의 의식, 생각 이것도 다 대상이야. 그러면 이 개념, 생각 내가 이렇게 뭐 설명했잖아요. 이거 다 개념이죠. 다 대상이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무슨 특이한 것을 제시하고 막 감동을 주고 그러면 대상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붙은 거죠. 착이 된 거죠. 집착한 거죠. 머무른 거죠. 머무른 거죠.
종을 치면 이 머무름에서 튀어나와. 나와야 돼. 나오는 여러분 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돼. 안 된 거야. 안 돼. 그거 시키는 거예요, 스님이 지금. 이 습이 돼야 돼, 이게. 그러니까는 종을 쳐도 그냥 여기에 머무른 얘기만 하고 있잖아. 그래서 나오지 못하고. 현실을 다 놓치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야지 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의문을 제기하죠. 아, 스님 그럼 집중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집중이라는 것은 이런 차기하고는 달라. 집착하고는. 창의력이 나오고 어떤 것이 아이디어가 나오고 하는 것은 집착해서 안 나와요. 오히려 그것을 벗어났을 때, 거기서 자유로웠을 때 창의력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디어도. 그래서 이 훈련이 돼야 과학자는 엄청난 이론의 과학을 만들어내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에 성공하고 어떤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독창적인 디자인이 나오고 창의력이 극대화되는 그런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창의력이 나와요. 딱 보면 야 이걸 이렇게 바꿔봐, 이렇게 잘라봐, 이렇게 잘라봐. 그러다 보니까 네모 목탁이 나왔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착에서 벗어나는 훈련이 된 사람은요, 필요한 게 만약에 목탁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됐다 그러면 이걸 딱 보는 순간 그냥 이것이 다른 것으로 발전된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게 그냥 거의 나와버려요. 그냥. 그리고 그게 본질하고 딱 맞아. 나중에 추론해봐도.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이렇게 하다가도 어떻게 하다가 뒷걸음질하다 뭐 밟은 것 마냥 그렇게 된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특이할 수는 있어. 이게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본질하고 이제 들어가 보면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이라는 차원을 제대로 겹겹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 가리키고 뭐를 리더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수준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것 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4분, 5분, 4파트, 5파트가 뭐 제일 헷갈리면 헷갈린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 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건 뭐 헷갈리고 해석이 어쩌고저쩌고 신경 쓸 필요 없어. 이미 여러분은 여기에서 초탈하는 연습을 지금까지 해왔고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의문나도 놔둬. 일상에서 그냥 생활 속에서 그것만 놓치지만 않으면 돼. 그럼 생활 속에서도 뭐 빗자기를 하다가도 이게 떠올라요. 뭐 밤운전 하다가도 항복기심에 그런 게 떠올랐다듯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아까 말했듯이 그냥 창의력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은 4분 5분만 다시 끝내고 저기 독성을 할까요? 응? 그럴까요? 6분은 여러분이 읽어오세요. 자, 이렇게 4분 5분을 또 이렇게 쭉 여유있게 품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늘릴 때 늘리고 이렇게 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자기도 몰래 그때 또 뭐 뚝뚝 이렇게 올라오고 보여지고 이런 게 또 있습니다. 금강반야 바람일령이야 지상직견열애야. 자, 물을 딱 감으시고 마음을 좀 가라앉히도록 하겠습니다. 합장을 딱 하시고, 합장을 꼭 하셔야 돼요. 눈 떠보세요. 여러분 합장을 왜 하냐면 이 손은요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제가 증명을 해줄게요. 자,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제일 먼저 뭐 통하고 싶어요? 뭐 확인하고 싶어요? 육체 확인하고 싶습니까? 마음 확인하고 싶습니까? 육체요. 육체 확인하고 싶어? 그럼 마음 확인하고 싶죠. 마음. 그 사람하고 나하고 마음이 지금 통하는지 사랑하는지 따뜻한지. 그죠? 그 마음은 꺼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악수를 하죠. 이 마음이기 때문에. 손바닥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맞을 때 뺨을 맞는다고 했을 때 이 손바닥으로 뺨을 맞는 게 더 기분이 나쁩니까? 주먹으로 맞는 게 더 기분이 나쁩니까? 정확하게 손바닥으로 맞는 게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 파워는 어떤 게 더 셉니까? 주먹이 세죠.
주먹이 세는 게 왜 손바닥 약한 손바닥을 맞는 것보다 기분 나쁠까? 손바닥은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때렸기 때문에요. 저 사람이 정말 나를 미워하는구나. 저 사람이 마음으로 나를 때린 거야. 근데 주먹은 그 마음을 감추고 거죽으로 때린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이게. 손은 마음이에요. 마음 흔들리면 뭐가 흔들릴까? 정신이 치매가 오면 풍이 오면 뭐가 흔들려? 손이 흔들려. 마음에 거짓을 하면 뭐가 흔들려? 손이 흔들려. 어디서 땀이나? 손에서 땀이 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장하고 있으면 마음 상태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표현이 말이야. 마음이 동사형이 되면 알이 되는 거야. 말. 그래서 말이에요. 말. 마음이 말이에요. 표현된 게 말입니다. 그러면 말을 못하는 장애인은 말을 하고 싶어. 뭘로 합니까? 손으로 하자. 마음이라니까 말이. 손이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합장을 합니다. 눈을 다 감으시고 시방 3세 한이 계신 곳이 없으시는 제불제보살님, 오늘 금강경 수행법을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수행을 했습니다. 이런 인연을 갖게 해주며 너무도 감사드리고, 이런 인연이 그야말로 2500년, 3000년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만날 수 없는 희귀한 인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인연을 맺으며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진정 내 마음에서 자유롭고 내 삶에서 내 감정에서 자유로운 해탈된 삶을 살고자 합니다. 내가 항상 무엇에 걸려있고 무엇에 집착되어 있고 무엇에 불편해 있는지 마음을 순간순간 되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인연을 맺게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도반들과 함께 이 절대자유 해탈의 길을 갈 수 있는 인연을 계속 유지해 주시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라봉사석가모니. 한번 드시고, 혹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아까 저기 스님이 이렇게 전화하시고 전화 끊으시고 이렇게 바로 다시 하실 때, 근데 전화한 게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전화하는 스님은 계신데 전화하는 스님은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도한 바가 없다, 그게 같은 일맥상통인가, 그 약간 의문이 들었어요. 순간. 자, 이제 지금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한 거는 내 상태가 지금 무엇에 걸려 있어요, 지금. 그 저기 제도했나는. 그렇지. 이 문구에 걸려 있죠. 걸려 있어 지금. 그럼 우리는 계속 지금 하는 게 걸려 있자는 거예요. 자유롭자는 거예요. 저는 스님이 자유로우시다 그걸 느꼈는데, 법문하는 중에도 전화를 받으시고 양해하고 하시고 굉장히 자유로우시구나. 그러면 그 예를 들면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잖아. 의미는 바로 스님한테 질문하세요. 글쎄, 제가 올라왔었는데 꾹 눌렀어요. 그렇게 누르지 마요. 그냥 그렇게 봤으면 얘기하세요. 뭘 그러니까 잠깐 그때 난 혼돈이 왔어요. 그때 그냥 확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잊어버렸어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냥 얘기해. 괜찮아. 오해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여러분 속보이라고 그랬잖아. 보여주는 걸 좋아합니다. 거기에 법이 있어요. 진리가. 그러면은 그런 해석이나 뭐 실무중생 뭐 그런 거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석됩니까? 이런 의문을 가진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냥 삶 속에서 그냥 똥 싸가다 쭉 올라오고 그냥 비춰져. 전혀 걱정하지 마. 그 우리 뭐 가나선 그러면 뭐 참선하면서 막 골똘해 그 의정심을 가져라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우리도 암암리에 다 젖어 있어요.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염려보리심이라는 그 끝도 없이
그 마음을 연결해서 유지시키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준을 그렇게 가지세요.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불편하네? 불편한가 안 불편한가? 걸려있나 안 걸려있나? 그 의문에 걸려있는 알아차리고 내가 해탈 자유로 그 뜻 모른다고 내가 뭐 있나? 그죠? 실적으로 그렇잖아. 그 뜻 모른다고 뭐 쌀이 나와 박이 이 말씀 나면 드려봐야지. 네. 한 이틀 됐는데 제가 이제 이 차 상차 중에 물건을 이렇게 싣고 있는데 지게차가 이제 2대가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이 사람 보고 몇 바레트야? 근데 여기서 2바레트 그랬는데 이걸 사람이 묻는 게 아니고 무슨 다른 게 묻는 게 또 그걸 느꼈어요. 근데 같더라고. 예, 같아. 근데 같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고 어떤 묻는 그 주체가 답변한 주체가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고. 근데 나도 보니까 나도 같고 아주 그 짧은 순간에 그걸 한번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되돌아볼 때 이제 그때 그 이제 의식층이 그동안에 경험하지 못한 의식층이 이제 이렇게 벗겨지면서 나오는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거기에 지금 김 천사님도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깊은 무의식층